차트는 바다와 같습니다. 잔잔할 땐 수면이 좁게 출렁이고 태풍이 오면 파도가 순식간에 커지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일 파도가 정확히 몇 미터일지 맞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다가 잔잔한지 거센지 그 흐름을 읽는 것입니다. 그럼 파도가 얼마나 센지 가장 쉽게 아는 법이 뭘까요? 바로 물결의 높이와 간격을 보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잔잔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면 물결이 갑자기 큰 파도가 몰아치기도 하죠. 시장도 똑같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물결의 높이와 방향만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 위로 올라탈 수도 있습니다. 그 물결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도구,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단순히 선 3개로 이루어진 지표가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을 시각화한 파도계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볼린저 밴드가 만들어진 배경과 원리, 그리고 실전 매매 활용법까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딱 10분만 집중해서 보시면 영상이 끝날 땐 시장의 파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볼린저 밴드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도구입니다. 가격의 평균값, 즉 이평선을 중심으로 그 위와 아래에 표준 편차라는 통계를 입힌 것 뿐인데요. 가격은 매일 오르락 내리락 움직이지만 그 변동폭은 매일 다르죠. 어떤 날은 거의 움직이지 않다가 어떤 날은 미친 듯이 출렁거립니다. 이 변동성의 크기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비유하자면 시장 가격을 하나의 고무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고무줄은 늘어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어느 순간 쭉 당겨졌다가 결국은 다시 평균으로 돌아오는 성질을 갖고 있죠. 볼린저 밴드는 바로 그 고무줄의 한계치를 선으로 시각화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가격이 평균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먼저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를 켜면 총 3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중심선은 20일 이평선이고 위와 아래선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더하고 뺀 선입니다. 그리고 이 세 줄이 마치 시장을 감싸고 있는 탄력 밴드처럼 움직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표준 편차인데요. 통계학적으로 가격은 볼린저 밴드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95%입니다. 그 말은 즉 볼린저 밴드 안에서 캔들이 움직일 확률이 95%라는 거죠. 여기서 표준 편차를 1로 적용하면 볼린저 밴드 안에서 가격이 움직일 확률은 68%가 되고 표준 편차를 3으로 적용하면 그 확률은 99.7%가 됩니다. 쉽게 말해 움직이는 가격은 볼린저 밴드 표준 편차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매우 높고 밴드를 벗어날 확률은 낮다는 의미입니다. 즉 밴드 상단과 하단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가격은 평균으로 회귀하려는 성질을 가졌다는 의미죠. 그래서 해석은 단순합니다. 밴드가 넓어지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뜻이고 밴드가 좁아지면 시장이 곧 큰 방향성을 준비한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본질은 아주 직관적입니다. 시장을 사람의 심리로 바꿔본다면 이 지표는 심리의 극단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울인데요. 가격의 밴드 위쪽에 있다면 뭘 의미할까요? 그건 탐욕이 극대화되어 평균보다 훨씬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밴드 하단에 있으면 두려움이 극대화되어 평균보다 훨씬 아래로 밀려났다는 신호죠. 즉 볼린저 밴드는 차갑고 딱딱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이 만들어낸 파동을 시각화한 지도인 겁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볼 때 그 안에서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이해하기 시작하면 시장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영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다양한 매매법을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를 켜보면 기본값은 표준편차 2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볼린저 밴드를 벗어나는 캔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볼린저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표준편차를 3으로 바꿔볼까요? 밴드가 훨씬 넓어지면서 캔들이 밴드를 벗어나는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통계적으로 따지면 가격이 99.7% 확률로 밴드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나머지 0.3%의 확률로만 밴드 이탈이 발생한다는 건데요. 바로 이 희소한 순간이 매매 전략의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대부분은 안전하게 울타리 안에서 뛰어노는데 가끔 한 아이가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순간이 있다. 그게 바로 시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라는 거죠. 매매 전략을 구성하자면 밴드 하단을 이탈한 캔들 아랫꼬리를 손절 라인으로 설정할 수 있고 목표가는 밴드 중심선인 20일 이평선의 1차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시장이 평균으로 되돌아가려는 본능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후 잔여 물량은 추세의 흐름에 따라 밴드 상단까지 가져가면서 스윙 전략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짧게는 단타, 길게는 추세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반대로 매도 전략은 거울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밴드 상단을 이탈했다는 건 탐욕이 극대화된 신호일 수 있죠. 밴드 상단을 이탈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면 이탈한 캔들 윗꼬리에 손절 라인을 설정하고 매도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밴드 중심선을 1차 목표가로 흐름이 이어진다면 하단선까지 스윙 전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볼린저 밴드 표준 편차 3의 값이 밴드 하단선을 이탈하면 매수 포지션에 진입하고 밴드 상단선을 이탈하면 매도 포지션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즉 밴드가 보여주는 극단의 순간을 탐욕과 두려움으로 읽고 대응하는 매매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볼린저 밴드 상하단만 이탈하면 무조건 매매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밴드 이탈은 무조건 반등과 하락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부분 많은 초보자분들이 밴드 하단에 닿으면 무조건 매수, 상단에 닿으면 무조건 매도라고 생각하는데요. 가격이 평균에서 멀어진다는 건 군중이 한쪽으로 과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단 밴드에 붙어서 밴드를 타고 달리는 장면은 매수 쏠림이 강하게 유지되는 증거고, 반대로 하단 밴드에 붙어서 미끄러지는 장면은 매도 쏠림이 끊기지 않았음의 증거죠. 즉 볼린저 밴드는 과열이라 꺾인다가 아니라 과열이 유지되면 더 간다까지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량과 다이버전스 같은 다른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진짜 반전 신호인지 아니면 추세 강화의 신호인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영상도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두 영상까지 함께 보신다면 볼린저 밴드를 훨씬 더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탄탄한 기본기가 완성될 겁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로는 단순히 변동성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이 어떤 추세를 타고 있는지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가격의 변동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밴드의 폭은 일정하지 않고 좁아졌다 넓어졌다를 반복합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시장이 곧 큰 방향성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고, 밴드가 넓어지면 이미 변동성이 폭발한 상태라는 신호겠죠. 즉 밴드의 폭만 보더라도 시장이 조용한 횡보 구간인지 아니면 파도가 치는 변동성 구간인지를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추세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중심선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이 위를 향하고 캔들이 그 위에 올라타 있다면 시장은 현재 상승 추세라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심선이 아래를 향하고 캔들이 그 밑으로 흘러내리고 있다면 시장은 현재 하락 추세 국면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중심선은 시장의 기울기를 보여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중심선은 단순한 방향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지와 저항의 역할도 하는데요. 상승 추세에서의 중심선이 가격을 받쳐주는 지지선이 되고,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는 중심선이 가격을 막아서는 저항선이 됩니다. 즉 중심선 하나만 잘 보더라도 여기가 눌림목에서 반등할 자리인지 아니면 저항 맞고 꺾일 자리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거죠. 조금 지루하셨죠? 하지만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실전 차트를 통해 매매 전략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볼린저 밴드가 좁아진다는 건 마치 고무줄을 오랫동안 잡아당기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겉으론 조용히 멈춘 것 같아 보여도 안에서는 팽팽한 힘이 차오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밴드가 좁아지는 구간은 시장이 큰 방향성을 준비하는 횡보 구간입니다. 그럼 이때 갑자기 강한 양봉이나 음봉이 터진다면 팽팽하게 당겨놨던 고무줄이 한순간에 튀어나가듯 밴드가 크게 벌어지면서 추세가 형성되는데요. 이걸 바로 볼린저 밴드 스퀴즈라고 부릅니다. 이때 특징은 줄어들던 거래량이 갑자기 폭발하고 캔들이 상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때가 매수 진입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손절가는 밴드 중심선인 21선 확정 이탈로 잡고, 익절가는 손절가의 2배로 설정하거나 다시 중심선 이탈을 기준으로 잡고 스윙 포지션 전략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면 좁아졌던 밴드가 넓게 벌어지면서 추세를 형성한 모습입니다. 정리하자면 밴드가 좁아질 땐 준비하고 넓어질 땐 그 방향을 타는 유용한 전략이네요. 또 하나의 핵심 전략은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기준으로 매매 방향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캔들이 볼린저 밴드 중심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상승 추세에 있다는 뜻이고, 중심선은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중심선을 캔들이 명확히 이탈 마감하기 전까지는 매수 전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캔들이 중심선 아래에서 움직일 때는 시장의 하락 추세에 있다는 신호이며, 중심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중심선을 명확히 돌파 마감하기 전까지는 매도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처럼 상승장에선 중심선이 지지, 하락장에선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즉 중심선 돌파 여부가 곧 단기 방향 전환의 신호가 되는 만큼 중심선은 단순한 평균선이 아니라 추세를 구분하는 분기점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원리 하나만 제대로 활용해도 불필요한 추격 매매를 줄이고 추세에 맞는 방향성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전략들을 실전에서 응용한 효율적인 매매법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 가격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뒤 밴드 하단을 이탈하는 눌림이 발생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등이 나왔지만 밴드 중심선을 터치한 후 다시 하락하는 눌림이 발생했다면 매매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요. 먼저 볼밴 상단을 돌파한 단기 고점과 중심선을 터치한 단기 고점에 추세선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그 추세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요. 추세선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다면 캔들 마감을 확인하고 매수 포지션을 진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익절 라인은 직전 볼밴 상단 저항으로 1차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흐름을 확인해 보면 중심선과 추세선을 동시에 돌파한 이후에 밴드 상단이 크게 벌어지며 추세 전환이 발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잔여 포지션은 캔들이 다시 밴드 중심선을 확정 이탈하는 마감될 때 전량 익절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차트는 바다와도 같습니다. 우린 그 위에서 작은 배를 타고 항해하는 항해자일 뿐이죠. 볼린저 밴드는 그 바다의 파도를 읽어내는 파도계입니다. 이 도구를 알면 무작정 노를 젓는 게 아니라 언제 노를 쉬어야 하고 언제 더 힘차게 져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매법을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과 응용 방법들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확인하시고 저희 실시간 전략과 인사이트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코인 투자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건 화려한 매매법이 아닙니다. 매매법은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떤 원칙 위에서 사용하느냐입니다. 원칙 없는 매매는 결국 시장에 휘둘릴 뿐이고, 반대로 단단한 기준과 원칙을 세운 사람은 어떤 파도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인 시장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원칙을 세워야 하는지를 정리해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영상까지 보신다면 누구보다 단단한 기본기를 갖추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차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